예, 첫 연사라 많이 긴장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번역 작가 홍석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TEDx 행사의 주제가 벽을 허물다죠. 제가 말씀드릴 벽은 문화의 벽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의 벽, 인종의 벽, 남녀 사이의 벽, 그리고 누군가에겐 정말로 넘기 힘든 솔로의 벽.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애프터파티 때 전화번호들 나누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벽은 문화의 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 벽이라기보단 문화의 벽을 깨는 직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의 벽을 깨는 직업, 영상 번역 작가죠. 제가 영상 번역 오늘 테드 강의를 하면서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이 이디엄은 무슨 뜻이고 이런 영어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영상 번역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조금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이 단어 뜻이 뭐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베일에 쌓여있는 영상번역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줄의 승부사라는 말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최상단의 두 줄의 승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줄의 승부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현직 영상번역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두 줄의 승부사인데요.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두 줄의 승부사냐? 저희 영상번역 작가들은 캐릭터의 대사가 아무리 빠르고 말이 많아도 두 줄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의 승부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어서 제 프로필 최상단에도 항상 쓰는 말입니다. 두 줄의 승부사, 황석희 이런 식으로 쓰죠. 두 줄의 승부사는 영상번역 작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영상번역은 무엇이냐?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드나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외화물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편하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영상번역 작가라고 말하죠. 영상번역에는 타번역과 달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상번역에는 굉장히 한계가 뚜렷합니다. 문학번역이나 기술번역과는 달리 어떤 면에서 글자 수라는 한계도 있고 표현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자막이 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자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쓴 거기 때문에 첫 줄을 보시면 글자가 한 12글자쯤 되죠. 두 번째 줄은 훨씬 깁니다. 실제 일선에서는 저렇게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첫 줄, 한 줄에 8자, 정말 많이 쓴다고 치면 10자 안에서 줄여야 합니다. 저거를 다 줄이려면 형이 면도 좀 하자는데 하는데 한 8글자, 깝치면 골로 간다 7자, 한 이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생략과 축약을 그 영상 내내 생략과 축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략과 축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영상번역 작가의 자질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맷에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줄인 거에서는 안드로메다 저런 건 뺐죠. 근데 그런 걸 빼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뺐냐? 나는 안드로메다 좋다. 당신 중학교도 안 나왔냐? 별의별 욕을 다 듣습니다. 저도 쓰고 싶습니다. 저도 안드로메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막이 저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있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막이 떴다 사라지는 시간이죠. 그것도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쓰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가들도.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번역에는
표현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극장 번역 쪽에서는 그나마 제한이 덜한 편인데 TV나 케이블 쪽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빡빡합니다. 제가 잠깐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제길, 제길할, 망할, 더 나가면 연병. 누가 되게 놀라시네요. 이거 심한 욕이 아닌데. 예, TV에서 허용되는 욕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캐릭터는 말끝마다 퍽을 달고 사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심한 게 연병이라니. 정말 막 답답하죠. 저도 막 쓰고 싶은데. 욕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테드 강연 중에 계속 욕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미친놈이라는 표현이 있죠.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친년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괜히 못 쓰게 해요. 그래서 TV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자꾸 어감이 그렇네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영상 번역에는 포맷과 그리고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막은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막은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 보시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글이 아니라 말이라고 봐야 정확하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를 합니다. 너는 나를 왜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말이?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를 다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를 굳이 넣죠. 없으면 비인칭 대명사를 넣어서라도 씁니다. 영상 번역 작가들도 작업을 하면서 대본을 보고 글을 글로 옮긴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실수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색한 자막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번역 작가들도 명심하고 있고 관객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막은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중요한 거죠.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번역 작가, 당연한 말이죠.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누구한테 저는 영상 번역을 합니다. 미디어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굉장히 잘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영어 잘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도하지 않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대신 한국어를 남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소개를 할 때도 한국어를 잘하는 걸 제 강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영상 번역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번역 작가가 유리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작가가 단어를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좀 더 위트 있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가 가능하거든요. 영상 번역 작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보단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게 좋으실 겁니다. 지금 아마 저보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실 거예요. 요즘에 다들 토익 900점씩은 넘으시잖아요. 아니 왜요? 900점도 못 넘으면 영어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알파벳만 아는 거지. 저도 못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건 영상 번역 작가로 산다는 것. 실제로 영상 번역 작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로 뛰어들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환상을 갖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왠지 영상 번역 작가다 그러면 타이틀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지적이고 좀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영상 번역 작가의 외향적인 모습 그리고 이미지는 이거죠. 예,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 아주 보헤미안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저랑 정말 똑같은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보고 놀랄 정도로 저랑 똑같은 사진인데요. 아마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떡진 머리에 주머니에 손 넣은 자세하며 맨발에 슬리퍼에 추리닝까지 완벽한 제 평소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렇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작업을 하니까요. 아침부터 밤샘을 며칠씩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머리도 저렇게 됩니다. 머리 잘 안 감고 항상 작업복이죠. 추리닝이 작업복처럼 됩니다. 주위에서는 어르신들이 제가 백수인 줄 알아요. 저희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슈퍼 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세요. 총각도 취업해야지. 남자는 일을 해야 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나오면 핸드폰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번역 작가의 외향적인 면만 보고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외향적인 면들도 그 환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면적인 면을 볼 때는 더 많이 다릅니다. 내면적인 면에서 영상번역 작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충이 많아요. 그리고 슬럼프를 굉장히 자주 겪습니다. 다른 작가와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대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괴감을 빠지면서도 밤을 새워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 밤을 새워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이 내새끼라는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번역 작업은 출산과 산고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밤을 새우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 때문에 몇 시간씩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 자막을 내어놓고 나면 내 새끼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남들이 보고 막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새끼 남들이 예쁘다고 하면 참 기분 좋잖아요. 저는 아직 총각이라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작업할 때의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크게 말하자면 영상번역 작가로 사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하나를 보면 그간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 장면이 화면에 뜨는 순간은 3초에서 길면 5초입니다.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예전에는 TV에서도 내보내줬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름이 처음 극장 크레딧에 떴을 땐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 극장 맨 끝자리에서 혼자 핸드폰을 들고 그 3초 떠있는 장면을 찍겠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참 촌스럽죠. 하지만 저런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내 새끼를 세상에 선보이는 그런 보람에 영상번역 작가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행복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대우가 열악한데도 내 일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최근 본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93대 1이라는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23살, 4살 되는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는데 안정적이라 시험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제 인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인생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 안에도 뭔가 열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뭔가 되고 싶다라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가능성을 뒤로하고 안정을 쫓는다는 게 나름 제 가슴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12,360 2008년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 직업의 개수입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훨씬 많겠죠. 미국과 일본은 3만에서 2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싫어하는 직업을 다 쳐낸다고 해도 한 5천 가지는 도전할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도전, 모험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번역 작가들은 직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고 프리랜서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모험이나 도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정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약간은 건방질 수 있겠지만 본인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한 발자국만 내딛으시면 되거든요. 정말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한 발짝이지만 한 발짝은 한 발자국이죠. 눈 딱 감고 한 발자국만 걸으시면 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으시면 한 발자국만 걸으세요. 그러면 자신의 식당을 언젠가 갖게 되실 겁니다.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으시면 한 발자국만 뒤지세요.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하고 와서 취업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영상번역 작가가 되고 싶으시면 한 발자국만 더 뒤세요. 언젠가 저랑 똑같은 추리닝을 입게 되실 겁니다. 이 문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미드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보는 문장입니다. 문장의 뜻은 쉽습니다. 말 그대로 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뜻 말고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외국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철이 들었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밴드를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아들한테 욕을 합니다. 너 이 자식 뭐 하려고 그래?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막 욕을 합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말리십니다. 말리면서 하는 대사가 He knows what you want. 이런 대사를 하십니다.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애다. 그만해라. 지가 원하는 삶이 뭔 줄 아는 애다. 철이 든 애다. 어른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안정만 취하는 것보단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삶,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어른이고 정말 철이 든 게 아닐까요? 영상 번역에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제가 만족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만 벌의 옷 중에서 딱 한 벌을 선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만 벌의 옷 중에서 본인에게도 잘 맞고 입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옷들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TV나 극장에서 자막들을 보실 땐 그 자막 뒤에서 정말 고생하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 이 작은 것들로 몇 시간씩 고민을 하고 애를 태우는 두 줄의 승부사들 영상 번역 작가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